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한국 근현대사 수업 9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대단원 근대국민국가 수립운동, 3중단원 근대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2소단원 가보을미개혁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을 건데 그래도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 거고요. 교과서는 122쪽부터 볼게요. 자, 보시면 학습 목표가요. 이 두 개혁의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을미의병과 아간 파천의 발생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대부분의 내용이 이 1번 가보을미 개혁에 집중이 되어 있을 거고요. 우리 먼저 연도 좀 잡고 갈게요. 자, 가보년은요. 여기 써 있네. 자, 이 1894년이 바로 가보년이고요. 이 95년이 바로 을미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보 개혁이라는 것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 2차, 3차. 근데 이 3차쯤 되면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미 해가 하나 흘러버려요. 그래서 3차는 을미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을미개혁은 3차 가보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본격 내용 시작합니다. 자, 여기 연표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이따 다 써야 되는 것들이니까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의 용어 가보개혁, 을미사변, 을미개혁, 아간 파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차 가보개혁이라는데 그 설명을 보니까 뭐 이런 얘기 써 있어요. 반반, 뭐 치킨도 아니고 자의와 타의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조선이 개혁되고요. 근대화가 로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대화를 불러오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 나오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볼게요. 자, 보시면 선생님이 수업 때 매우 강조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청일전쟁 발발 직후 시작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일전쟁이 이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풍도에 있던 청나라 함대를 공격하면서 기습하면서 시작된 게 청일전쟁이잖아요. 그 이후에 경복궁을 일본이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가보개혁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개요.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안 치는데 섭정은 왕이 힘이 좀 부족할 때 통치 능력이 부족할 때 대신 세워놓는 그런 어떤 사실은 강력한 권력을 갖는 그런 존재인데 여기서는 그냥 앉혀놓는 겁니다. 왕실의 어른이니까. 자, 일단 중요한 건 이 사람입니다. 자, 내각을 세우게 되는데 내각이라는 것은 이제 그 국정을 다스리는 중심 조직이에요. 그 김홍집이 그 수반이었습니다. 수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대가리입니다. 거기에 대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에서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군국기무처입니다. 국군기무처라고 많이들 헷갈리는데 군국기무처예요. 근데 이거 완전 워커홀리틱입니다. 3개월 동안 200여 건의 개혁을 처리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이 200여 건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들 다 몰라요. 중요한 것만 몇 개 집어서 볼 거고요. 자, 성격을 보면요. 사실 일본의 압력으로 시작된 거 맞죠? 그쵸? 경복궁 점령 당했잖아요. 근데 한창 전쟁 중이야. 누가? 자, 일본은 전쟁 중입니다. 일본 청나라랑 전쟁 중이라서 비교적 자율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냐? 자, 갑신정변과 동학농민군의 개혁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다는 점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2번 가시면 그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보자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행정 분야는요, 먼저 개국기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조선이 세워졌을 때부터, 즉 1392년부터를 숫자를 세겠다. 전에는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했는데 이제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에 대한 사대를 청산하겠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자, 왕실이 원래 국정을 같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끊어버린 겁니다. 분리해버린 거예요. 이제 왕실 사무를 국내부 안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의정부가 다 알아서 정치하겠다. 국정을 돌보겠다. 해서 의정부 산하에 원래 6조가 있었는데 이것을 8아문으로 확대 개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거죠.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거제라는 옛날 그 유교식 성리학적인 그런 시험 제도, 관리 선발 제도를 폐지하고요. 새로운 시험, 보통 시험, 특별 시험 합쳐서 이렇게 치러서 선발하게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경찰 제도를 도입했는데 내무하문 산하에 경무청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내무아문, 여기 8아문 중에 하나였겠죠. 자, 보시면 여기 또 경제 부분 볼게요. 재정 일어나 또 다른 아문이 나오네요. 그쵸? 잘못 적었어요. 경제아문이 아니고 탁지아문 되겠습니다. 탁지아문. 자, 탁지아문의 재정 일환을 해서 지멋대로 세금을 걷는 그러한 폐단을 고쳤다라고 하는 자의적 징세 폐단을 시정했다라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빠르게 해석해봤고요. 자, 그리고 은본위의 화폐 제도를 채택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조세 급납화를 추진합니다. 말씀드렸죠. 조세, 즉 세금을 금이 진짜 그 황금이 아니에요. 돈이죠. 돈으로 납부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도량형은 우리가 뭐 기리제거나 무게제거나 그 도량형 통일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회적으로는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신분제를 폐지하고요. 그리고 조혼을 금지시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시켰던 그 조혼 제도를 금지시켜버린 거고요. 과부가 원래 재혼을 할 수 없었는데 그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받았는데 이것을 허용하게 되고요. 고문과 연좌제, 연대 책임시키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그 집안까지 모두 싸잡아서 다 죄인의 집안으로 만들어버리는 연좌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가보개혁이 시작되거든요. 이때는 일본의 간섭이 좀 심화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근대화는 계속 불러오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게 시작되느냐? 일본이 뭘 잡는다? 그죠? 승기를 잡습니다. 누구에게서? 청에게서 승기를 잡게 되는데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종전 아니에요. 자, 종전은 아니다라는 점. 자, 근데 이때쯤에서 가보개혁이 다시 한번 좀 방향을 틀게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이 이제 청나라와 전쟁을 한창 할 때는 좀 바빴어요. 근데 뒤로 돌아보니까 조선이 좀 잘하고 있네. 자율성을 가지고 하고 있네. 일본 입장에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흥선대원군을 좀 쫓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1차 가보개혁 하고 있던 군부기무처 폐지하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김홍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김홍집은 사라지지 않고 뿌리 깊은 친일파가 나중에 되는 박영효를 같이 세워서 연립내각을 세우게 됩니다. 좀 더 일본의 심화된 그런 간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성격을 보시면요. 고종이 먼저 종묘에서 독립 서고문을 바치게 됩니다. 내용은요. 우리나라 독립된 나라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요. 자, 개혁의 기본 강령인 홍범 14조를 이제 반포하게 됩니다. 내용이 또 이래요. 조선은 독립국이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추진 과정 중에서 각 부처의 다수의 고문, 일본인 고문관을 배치해서 내정의 간섭을 엄청 심화시켰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2차 가복의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보자고 하는데 정치행정 분야 보면요. 중앙에서 의정부 이름을 바꾸죠. 내각으로 아예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8아문을 7부로 바꿔서 조금 이렇게 축소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자, 지방에는 우리가 8도 비빔면 할 때 그 8도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무려 23개의 부로 쪼개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들이요. 전부 다 당시에 일본의 시스템과 좀 비슷하게 맞춰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지방관의 권한을 굉장히 축소하게 되는데 뭐 사법권 없애버리고 군사권 빼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과정 중에서 사법권을 이제 독립시키는 과정에서 재판소를 설치했다는 내용이 나올 거고요. 자, 사회본 보면요. 여기서는 교육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2차 가보개혁은. 그래서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 입국은요.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뭘로 세울까요?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함성 사범학교 관제도 나오고요. 그리고 외국어 학교 관제도 나오고요. 그리고 소학교 규칙 등이 제정됐습니다. 그야말로 근대적 교육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가보개혁이 또 바뀌냐고요. 3차 가보개혁, 왜 을미개혁이 등장하냐는 겁니다. 먼저 을미개혁 주요한 내용 중에 단발이 있었죠. 이게 주요한 내용이라서 좀 적어놨는데 우리가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하죠. 몸에 있는 것은 모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근대화는 계속 로딩되고 있다. 불러오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내용은 조금 복잡해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청일전쟁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조선의 상황이 어땠냐는 겁니다. 자, 청나라가 져버렸습니다. 일본이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청나라가 갖고 있던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을 일본에 넘겨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삼국 간섭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삼국 간섭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친러 세력으로 발돋움하고 있던 이 명성황후, 그 당시에는 민비였죠. 왕비 세력과 좀 커넥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하는데 이 러시아를 비롯한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여기 적어볼게요. 일본의 간섭한 삼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이제 일본에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좀 잘 나간다.
이렇게 막 시비를 거니까 일본이 깨갱해가지고 이 랴오뚱반도를 도로 청나라에 돌려주게 돼요. 그 과정에 타이완만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죠. 전쟁은 자기가 해서 자기가 이겼는데 이제 조선은 내 건 줄 알았는데 웬 러시아가 등장해서 동아시아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혼자 온 것도 아니야. 독일, 프랑스 같이 와버렸어. 선생님 이거 외우는 거 얘기했었죠. 일본이 조선이란 죽을 1876년 강화도 조약 맺었을 때부터 맛있게 한번 끓여보려고 맛있게 먹으려고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거기다 러시아가 친구들 데리고 와서 독을 풀어버렸다. 독 풀어 한번 외웠죠. 자 여러분 외우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일본이 화가 났죠. 그래서 조선 내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을미사변 되겠습니다. 왕비가 자기 집에서 남의 나라 꽝패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을미사변 이후에 시작된 3차 가복의 개요와 성격은이라고 하는 건데 일본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남의 나라 왕비까지 무참히 살해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그 상황에서 자 일단 이 인물은 이 수수께끼 같은 이 인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김홍집은 여전히 내각의 수반이 있고요. 이 성격은 완전한 일본의 간섭이죠. 그야말로 완전한 간섭으로 개혁이 추진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 내용을 좀 정리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먼저 태양력 사형 보이실 겁니다. 태양력,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음력, 양력 얘기하는 거 맞아요. 자, 근데 같이 볼게. 건양 연호를 사용했다. 자, 건양이 태양력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양력을 세운다. 그러니까 서로 의미가 통하죠. 자 그리고 단발령 우리 상투 잘라버리는 거 그리고 종두법 천연두를 쪽내는 일종의 예방접종이죠. 그리고 소학교 설립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우편사무재개 갑신정변 때 중단됐던 우편사무가 드디어 재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군사제도 군제가 개혁되는데 중앙에서는 친위대 지방에서는 진위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후 조선은 어떻게 됐느냐라는 건데 자 먼저 을미사변으로 왕비가 죽었어요. 그리고 단발령으로 우리의 효심을 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분노해요. 특히 유생들이 분노해서 이때 의병장으로 많이 활약하게 되고요. 뭐 유인석, 이소웅 등의 그런 의병장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농민들은요, 이 유생 의병장 밑에 병사로 많이 끼게 되고요. 나중에 이 의병들을 일본군이 진압하겠다고 지방에 파견되잖아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고종, 이 왕이 이제 아관 파천하게 됩니다. 파천은요, 이 천자가 옮긴다는 건데 사실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왕이 뭐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 도망가는 일을 갖다가 파천이라고 있어 보이게 좀 쓰게 되는데 왕이 있는 곳이 곧 수도인데 그 수도 옮겨버리는 상황이에요. 그 천도할 때 그 천자입니다. 근데 이 아관이 바로 러시아 공사관이죠. 러시아 공사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옛날에 이 러시아를 아라사라고도 불렀고요. 노서아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아관 파천 사건이 있게 되고요. 이 고종이 아무도 모르게 막 도망을 가게 되니까 나중에 결국에 믿었던 김홍집도 이 내각이 붕괴됐던 겁니다. 김홍집이 고종을 믿고 있었는데 모르는 사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김홍집은 결국 백성들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이후에 가보개혁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 공부하실 때는요. 각 차수별로 1차, 2차, 3차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어떤 계기들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매우 중요하게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각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은 사실 맥락이 없거든요. 근데 맥락이 없으나 계속 보다 보면요. 몇 가지가 외워질 겁니다. 몇 가지가. 여러분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몇 가지가 외워지면요. 나중엔 그 몇 가지가 나머지 내용의 맥락이 되어줄 겁니다. 자꾸 반복하면서 공부하는 것의 매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